안녕하세요. 커피 볶는 뜨개 강사 모쌤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이죠. 제가 커피 강좌, 드립백 강좌를 하고 나서 되게 긴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하나씩은 올리고 싶었지만 왜 이렇게 바쁜지 다들 집에 있으니까는 맨날 밥 해야 돼요. 점심하고 나면 저녁 해야 되고 또 다시 치우고 나면 또 간식해야 되고 이것저것 할 일이 너무 많다는 핑계로 그동안 못 올렸지만 여러분께 이렇게 깜찍한 작품을 들고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이거는 작은 파우치예요.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빠르게 하나 떠봤습니다. 일단은 어떤 걸 뜰지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떠보려고 작게 한번 제작을 해봤는데 요즘에는 믹스매치가 유행이죠. 하나로만 다 하는 것보다는 다른 소품을 이용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주면 조금 더 예뻐요. 예전에 제가 뭐 한 15년 전쯤 그때 강의를 할 때는 밤색으로 떴으면 지퍼도 밤색, 무늬도 밤색, 손잡이도 밤색 이런 식으로 거의 어울리는 색깔, 계열색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안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가죽공예하고 손뜨개를 같이 믹스 매치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데님 소재, 청 소재랑 손뜨개를 같이 이용해서 소품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배색을 이용한 믹스매치도 많이 하죠. 옷을 만들 때도 오른쪽 팔 왼쪽 팔 다른 색으로, 오른쪽 왼쪽 완전 몸판도 다른 색으로, 앞과 뒤도 다른 색으로 디자인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매치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즘엔 똑같이 그냥 식상하게 뜨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배색을 하거나 소재를 조금 더 다른 걸 사용을 해서 이렇게 꾸밈만 주더라도 색다른 분위기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트렌디하게 이렇게 믹스매치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잘 안 보이시죠? 요걸 원래 좋아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밝은 색깔로 한번 떠보도록 할 텐데 일단 작은 것 하나 떴으니까 조금 더 크게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오늘 만드는 거는 저는 우리 강아지 산책할 때 손목에 걸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간단한 파우치를 만들 건데 여러분은 본인이 좋아하는 사이즈로 만드시면 돼요. 저는 어떤 사이즈로 만들고 싶냐 하면 가로 세로 대략 한 30cm 정도 되는 그런 작은 토드백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껴두고, 자, 요 색깔. 자, 요거 실 보이시나요? 이 실은 제가 동대문에 가서 동대문 종합상가 지하에 있는 호남사라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거기 호남사라고 하는 그런 가게에서 예전에 구입했던 거예요. 지금도 팔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그때는 한참 신상일 때 제가 구입을 했었거든요. 자, 이 실 안에 펄프 소재가 들어있대요. 펄프가 들어있어서 뜨게 되면 약간 빳빳하면서도 마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그런 소재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요즘에는 굉장히 좋은 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서 구입을 하셔도 되고 본인이 이용하시는 실가게가 있다면 거기서 구입하셔서 소품 뜨기 좋은 실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실이 비교적 약간 가늘기 때문에 코바늘은 3호 바늘을 이용하겠습니다. 3호 코바늘을 이용해서 일단은 코를 잡아 볼게요. 자, 제 기초 강좌 중에 코 잡기 강좌 있었죠. 자, 실 잡는 바른 방법대로 실을 잡아 주시고 끝은 조금만 남기셔도 돼요. 너무 짧으면 또 아쉬울 수 있으니까 나중에 바늘을 껴서 마무리를 할 때 사용해서 그때를 생각해서 10cm 정도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바른 코 잡기 이용해서 몇 코를 만들어 줄 거냐 하면은 대략 30cm가 정도 되도록 한 80코 정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80코 다 됐어요. 자, 80코가 다 되었으면은 자, 여기 끝에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자, 코가 걸려 있는 게 있고 여기 바로 밑에 있는 코, 그 다음 코가 있죠. 자, 바로 밑에 있는 이 코는 기둥이 될 거예요. 기둥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코가 이제 뿌리코가 되는데 자, 기둥코는 뜨지 않죠? 자, 이렇게 세워질 코예요. 얘는 이렇게 세워질 코라서 얘는 제껴두고 그 밑에 있는 뿌리코에다가 코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넣어서 걸어서 나와서 바로 밑에 딱 잡아주시고 쏙 빼주면
짧은뜨기 첫 코가 완성됐어요.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를 이때까지 떴던 80코 그대로 끝까지 가주시면 됩니다. 자, 넣어서 끌고 나와서 두 코가 되면 한꺼번에 빼주기. 짧은뜨기 기초 강좌가 궁금하시면 제가 짧은뜨기 기초 강좌 떠놓은 게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떠보시면 되겠어요. 훨씬 더 천천히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제가 뜨는 파우치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파우치는 멍석뜨기라고 되어 있어요. 멍석뜨기. 멍석무늬, 코바늘 멍석무늬 뜨기를 이용해서 떴는데 요거는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약간 이렇게 멍석처럼 무늬가 울퉁불퉁한 무늬가 되어 있어요. 이걸 이용해도 되지만 이거는 기초를 못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워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짧은뜨기, 사각뜨기만 똑바로 하실 수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아주 쉬운 파우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궁금하다. 네모뜨기가 도대체 뭔가, 사각형을 똑바로 뜨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궁금하다 하시면 저의 또 관련 강좌가 있었어요. 네모뜨기 강좌를 보시면 자세하게 천천히 나와는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80코를 끝까지 한번 쭉 가도록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단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맨 끝에 있는 코까지 다 떴으면은, 자, 뒤로 돌려서 다시 돌아가야죠. 자, 처음에는 짧은뜨기는 기둥코가 필요해요. 짧은뜨기는 기둥코가 한 코, 긴뜨기는 기둥코가 두 코, 한길 긴뜨기는 기둥코가 세 코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소요되는 기둥코의 높이가 필요한데 우리는 계속 짧은뜨기를 뜰 거니까 기둥코를 한 코 또 잡아줄게요. 사슬뜨기 한 코 잡고, 자, 여기서 또 궁금하신 거 있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삐뚤게 떠질까? 삐뚤게 떠서 네모를 못 만든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시작과 끝을 잘 모르시기 때문인데, 자, 기둥코를 떴으면 그 다음 코는 어디에다 넣어야 될까 굉장히 고민 많이 되시죠. 자, 여긴가? 여기 아니죠. 여기에요. 기둥코는 코로 치지 않아요. 그래서 기둥코가 있는 여기 밑에 있는 여기도 꼭 떠주셔야 돼요. 여기 있으니까, 여기 위에 세워졌으니까 안 떠도 되지 않을까? 아니죠. 떠야죠. 기둥코 바로 밑에 있는 코를 떠주시면 절대로 사각형이 틀어질 일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떴죠? 그렇게 하나 떠주고 그 다음 코가 여기예요. 여기. 뿅뿅뿅뿅뿅 보이실 거예요. 각각 코가 들어가야 되는 그 위치들이 잘 보이는데 첫 번째 코만 잘 잡으면 마지막 코까지 쭉 뜨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첫 번째 코를 그냥 건너뛰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되는 사선 모양의 테두리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망한 거죠. 이제 그렇게 뜨시면 안 되고 첫 번째 코 뜨고 두 번째 코 뜨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어딘지 분명히 알려드렸어요. 자, 이렇게 보고 이거 막 억지로 잡아 당기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놔두면은 이렇게 일자가 똑바로 올라가게끔 그렇게 떠주시면 돼요. 한 3단 정도 떠보면 감이 잡히실 거예요. 아, 이렇게 뜨면 되겠구나. 이상하다. 약간 기우는데 거기서 또 억지로 잡아 당기고 뜨시면 안 되고, 그러면 다시 네모뜨기 강좌 한번 다시 보시고 그 다음에 똑바로 떠주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하나, 초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거 하다가 남편이 왔네, 밥 해야 되네, 놔뒀다가 다시 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밥하기 전에는 힘이 없었어. 너슬너슬 뜨다가 밥하고 나니까 밥 먹고 나니까 힘이 생겼어. 짱짱하게 당겨요, 실을. 그래가지고 이만큼은 느슨하고 또 그 위에 따는 짱짱하고 또 느슨하고 짱짱하고 이렇게 되면은 울퉁불퉁한 무늬. 코는 똑같은데 80코 똑같은데 이상하게 짱짱했다 느슨했다 짱짱했다 느슨했다 요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풀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거는 땡긴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텐션이 조절이 필요한데 초보들은 그게 잘 안 된다. 밥 먹고 나서 좀 쉬었다 뜨시던가 아니면은 본인이 편하신 텐션이 조절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풀으시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될 수 있으면은 바늘을 약간 작은 걸 사용하시면은 짱짱하게 뜨셔도 이게 더 이상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실에는 요 바늘 정도가 적당하구나, 그런 게 맞춰지면 그때 본인한테 맞는 바늘들이 또 있어요. 이 사람은 80코에 30cm가 나온다고 했는데 나는 90코에 30cm가 나와.
그러면 그분은 똑같은 실에 똑같은 바늘인데 그렇게 나온다. 남들보다 좀 짱짱하게 뜨시는 편이거든요. 그런 분은 바늘을 3호가 아니라 한 치수 더 큰 거 4호를 사용하시면은 똑같은 코스를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약간의 조절이 필요해서 손뜨개는 약간 변수가 많은 그런 과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계속해서 떠보도록 할게요. 텐션 조절. 자,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화가 많아져서 더 짱짱하게 뜨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예전에 손뜨개 할 때 코바늘을 오래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손이 아파서. 짱짱하게 뜨다 보니까 제가 또 성격이 약간 빡빡해요. 물론 뭐 뜰 때는 이런 거 뜰 때는 뭐가 딱딱 맞아 떨어져야 좋기 때문에 저는 좀 빡빡하게 뜨는 편이었는데, 특히나 인형을 뜰 때는, 인형은 또 뭐가 있냐면 솜을 넣어야 되잖아요. 솜을 넣으면 이 사이사이 구멍으로 솜이 보여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코바늘 인형에서.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걸 짱짱하게 떠서 이 솜을 정말 한 개도 안 보이게 해야겠다, 이제 이런 마인드로 뜨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짱짱하게 뜨게 됐는데,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런 소품은 솜을 넣을 게 아니니까 조금 여유를 갖고 떠주시면은 손이 안 아파요. 제가 손이 왜 이렇게 아플까? 아, 이거 코바늘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인형 뜰 때.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인형은 한번 잡으면 짱짱하게 뜰 수밖에 없어요. 그 솜이 삐져나오는 게 왜 이렇게 싫은지 저는. 자, 그래도 소품은 약간 느슨느슨하게 뜨려면 요거 원래 있는 사이즈보다 한 치수 작은 바늘로 너슬너슬하게 떠주면 저는 좀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실을 보통 4호 바늘을 많이 이용하세요. 근데 저는 좀 천천히 너슬너슬 뜨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를 3호 바늘로 천천히 느슨느슨 여유를 갖고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은 보면 이렇게 막 감겨있는 애들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묶여있는 애들도 있고요. 어떤 거는 한 볼에 묶여있는 게 한 7, 8개 나오는 애들도 있는데, 그거는 내가 뽑기를 잘못한 거라 어쩔 수 없어요. 실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파시는 분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묶어 파는 것도 아닌데, 실 생산하는 데서 짜투리가 한꺼번에 나오면은 그렇게 볼에다 교묘하게 감춰서 그렇게 나온다고 해요, 국산 실의 경우에는. 근데 이제 수입사들, 아주 좋은 실들은 거의 끊김이 없죠. 수입사 뭐 한 볼에 뭐 몇만 원짜리 샀는데 그렇게 나온다, 열받죠. 그런 거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렴하고 예쁜 소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저렴한 실을 사용을 많이 해요. 저는 옷도 아닌데 소품에다가 뭐 몇만 원씩 돈을 들여서 뜰 거면 돈 주고 사죠. 저렴하게 예쁘게 나만의 소품을 만들고 싶으니까 손뜨개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게 거기에 걸맞는 취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뜨개실에다가 돈을 막 그렇게 쳐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길어지죠. 자, 80호 쭉 끝까지 갈 때까지 여러분 떠주시면 돼요. 자, 거의 끝에 왔어요. 여기까지 떴는데 이게 끝인가? 아니죠, 당연히. 자, 여기 끝에 맨 끝에 여기 동글동글해서 끝코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계속 나의 시선에서 앞에서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돌려보세요. 이렇게 돌려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메리아스 무늬처럼 V자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여기에다가 껴야 돼요. 자, 뜨개는 관찰을 잘 하시는 분이 또 잘 떠요. 자, 요 V에다가 요렇게 V가 걸리게 요렇게 걸어주시면 그게 맨 마지막 코라고 보시면 되고, 요것도 끝까지 짧은뜨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이 원래 뜨기가 제일 어려워요.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사슬에다가 걸어 뜨는 게 좀 힘들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은 그나마 난데, 요 끝코를 잘못 떴다 그러면 여기 톡 튀어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80코가 맞는지 굳이 세보지 않아도 모양만 봐도 쭉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단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돌려서 기둥코 하나 세워주고, 자, 그 다음 코가 어디라고요? 여기라고요? 아니죠. 여기다 껴주셔야 돼요. 기둥코가 걸려있는 바로 그 밑에 있는 구멍, 여기다가 넣어주셔야 돼요. 기둥코 떴으니까 여기다 넣어서 끌어올려서 짧은뜨기 해주고, 그 다음 코 떠주고, 자, 첫 코, 마지막 코 요것만 주의해서 뜨시면 예쁜 베이스를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요렇게 쭉 얼만큼?
30cm 정도 되도록 떠주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열심히 떠봅시다. 자, 완성이 됐어요. 자, 미리 떠났죠, 저는. 자, 완성이 됐습니다. 처음에 80코 잡아서 위에까지 쭉 떠서, 자, 한번 재어볼까요? 가로 30cm가 아니라 31cm가 나오네요. 31cm. 세로는 32cm가 나왔어요. 세로 32cm. 자, 가로 세로 31에 32. 상관없습니다. 이거 어차피 접을 거예요.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서 여기다가 지퍼를 다는데, 자, 지퍼. 제가 또 예쁜 거 준비했습니다. 자, 짜잔. 요 색깔. 예쁘죠? 핑크. 하고 그다음에 하늘색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런 지퍼를 준비했고요. 여기다가 또 하나 포인트를 주려고 하니까 얘는 이렇게 했었잖아요. 얘는 이렇게 청록색에다가 밤색이 있었는데 요거 말고 또 예쁜 거 여기랑 어울리는 거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짠! 요런 걸 팔더라고요. 요런 거 이쁘죠? 이렇게 해서 파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파냐 하면 1m씩 끊어 팔아요. 제가 참고로 하시라고 올려드린 사이트가 있을 텐데 거기서 이렇게 롤로 팔아요. 이거는 2,400원이었네요. 두마. 요게 길이로 한 180cm 정도 들어있는데 감겨있는데 2,400원이래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써도 되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그 가방 소품 뜨고 나서 거기다 손잡이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꼬매서 사용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색깔, 제가 좋아하는 색깔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건 손잡이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바이어스 방향이라 늘어나요. 그래서 요거는 소품으로 사용할 건데 색깔이 어울리죠. 그래서 여기다가 고리도 구입을 했어요. 요게 900원인가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두 개, 한 쌍에 900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걸어서 또 꼬맬 거예요. 앞뒤가 예뻐야 되니까 꼬매서 가방에다가 달아주면 예쁘겠죠. 요거를 마무리하는 거는 제가 다음 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요거 손잡이도 뜰 건데 저는 손잡이 요건 소품이라 굳이 이렇게 막 손목에다 걸 게 아니라서 요거는 이렇게 모양으로 예쁘게 손가락에 걸 수 있게끔 요렇게 제작을 했고요. 자,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이 손잡이는 두꺼워요. 두께가 저는 몇 cm로 했냐 보면 자, 대략 5cm 정도 되네요. 5cm 정도 되도록 이렇게 5cm 됐죠. 이 정도 두께가 되도록 두껍게 떠줬어요. 두껍게 떠주고 길이는 길게 이렇게 매듭을 지어야 되니까 이게 묶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묶을 수 있도록 길게 떴어요. 아주 길게. 자, 몇 센치로 하면 되느냐? 잠시만요. 대략 한 65cm 정도 되네요. 자, 65cm 정도 되도록 길게 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 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도 되겠죠? 되는데 여러분이 다 떠놓고 한번 당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방향은 되게 잘 늘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좁게 떠서 올라가면 나중에 손잡이를 했을 때 찍찍 늘어나는 손잡이가 돼요. 하지만 손뜨개는 늘어나더라도 손잡이가 늘어나면 이게 보기 흉하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했냐? 이걸 코를 잡을 때 이 가로로 길게 잡아요. 이런 방향으로 가로로 길게 잡아서 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지금 단수는 몇 단 안 되는데 옆이 길어서 상당히 좀 지겨우실 거예요. 하지만 몇 단 안 올라가도 되니까 이렇게 시작하시면 훨씬 짱짱해요. 이쪽 방향은 당겨 보시면 더 안 늘어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당기면은 더 안 늘어나니까 길게 제작해서 단이 짧게 요렇게 요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되게 여기 있죠. 잘 늘어가죠. 이쪽 방향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잘 늘어나니까 이렇게 짱짱한 방향으로 제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 꿀팁이에요. 아시죠? 요거 설명해 주는 사람 잘 없거든요. 자, 이 방향 아니고 이 방향으로 하시면 좋다는 거. 원단도 똑같아요. 원단도 식서 방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원단이 이렇게 둘둘둘둘 말려 있으면은 이 말린 방향이 안 늘어나는 방향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원단 가게 가면은 사장님들이 풀어주세요. 드르륵 풀잖아요. 그럼 이 방향,
이쪽 방향, 짧은 방향으로 풀리는 이 방향은 이게 늘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감겨있는 이 방향은 안 늘어나거든요. 얘도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식서 방향대로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는 말려있는 전체를 뜬 다음에 요 단을 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 뜨시면 다음 시간이 아니죠. 다음 편에 제가 다시 한번 안감을 다 넣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